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이 판매하는 여러 전기 승용차에는 이미 중국산 배터리가 장착됐고 중국산 전기버스는 지난 2018년부터 수입돼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다. 국산과 중국산 전기버스를 함께 운행 중인 서울의 한 버스 회사를 찾았다. 3년간 중국산 전기버스를 사용해보니 국산 전기버스보다 배터리 용량이 훨씬 커 주행 거리가 길고 애프터 서비스도 신속하다며 만족도가 높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산 전기버스는 국산보다 출입문이 넓어 승객이 타고 내리기 편하고 지붕 탈출구와 자동 소화 장치 등 안전장치도 잘 갖추고 있다. 오송 지하도 참사처럼 도로가 침수되는 위급 상황이 생기면 버스 지붕을 통해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다. 해외 언론에서도 연일 차이나 배터리가 전 세계를 호령할 것이란 내용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을 무기로 한국과 대적할 중국.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차이나 배터리의 숨은 저력은 무엇일까? 중국 배터리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의 고민과 기술 개발의 큰 흐름을 알기 위해선 중국이 왜 에너지 밀도가 낮은, 그래서 버리는 카드였던 LFP 배터리를 선택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많은 분들이 삼원계는 한국, 인산철은 중국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건 기술일 뿐이지 누구의 것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거의 원천 특허는 다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인산철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로열티가 너무 세서 그걸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했냐면 중국은 걔네들도 수출은 못했어요. 내수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특허가 그렇게 지금 정립이 돼 있었어요. 중국 내수는 괜찮은 거로.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중국에서 인산철을 조금 더 집중을 한 부분이 있고, 또 중국의 장점은 어쨌든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격이잖아요. 그걸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게 인산철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환경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LFP 리튬 인산철 저희가 안 한 가장 큰 이유는 뭐 이게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저희들은. 왜냐면 삼원계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얘네 용량이 크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뭐 특허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못한 게 안 한 거죠. 왜냐면 워낙 삼원계 잘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보면 2차 전지는 일본과 한국이 지금 거의 대부분 마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후발 주자로서 일본이나 한국에서 하는 그런 삼원계를 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오래 여기는 굉장히 노하우가 많지만 자기는 없거든요. 그러면 후발 주자로서 시장을 가서 시장을 선점하려면 이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방법들은 새로운 거, 기존에 못했던 거, 안 한 것들. 그 중에 뭔가 이제 고민해 봤을 것이고, 분명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택한 게 이제 그 리튬 인산철이라는 다른 모두 포기했던 그 소재죠. 왜 중국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 버리는 카드였던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카드였다는 것. 그렇다면 중국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약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을까? 그 해답은 중국 업체가 개발한 셀투팩 기술에 있다. 셀을 모아서 모듈을 만들고 모듈을 모아서 팩을 만들었어요. 근데 인산철의 특성이 약간 조금 더 안전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재가 안 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화재가 날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전지다 보니까 팩을 만들 때 그 안에 실제 팩을 들여다보시면 약간 비율은 다를 수 있는데 실제 배터리가 들어간 공간은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안전장치 혹은 얘네들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듈이 이제 그 제어하기 위한 중간 단계 역할을 했는데 그거를 걷어내고 이제 셀을 더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안전한 전지를 이용해서 안전장치를 걷어내고 셀을 밀도 있게 만드는데, 그런데 안전성은 동일하게 유지해가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 배터리 판매량 1위 CATL이 개발한 기린 배터리, 그리고 전 세계 전기자동차 판매 1위 BYD가 만든 블레이드 배터리.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이라며 중국 업체가 야심차게 내놓은 이 배터리는 모두 셀투팩 기술을 적용한 결과물이다. 중국은 CTP 셀투팩에 이어 CTC 셀투 셰시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셀투 셰시는 배터리 셀을 자동차의 뼈대, 즉 셰시에다 직접 결합하는 기술로 이렇게 하면 전기차 모터와 각종 부품을 통합하고 동력 분배를 최적화해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다. 중국은 에너지 밀도가 낮은 LFP 배터리의 태생적인 한계를 배터리 용량을 추가하는 공간 기술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물론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발 주자로서 이 똑같은 거 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방식을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그래서 찾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에너지 증가시키는 방법이.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소재를 바꿔야지만 소재를 NCM에서 N을 6두들에서 811 이런 식으로 바꿔야지만 용량이 커진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럼 완전히 그 생각이 아니라 그냥 소재는 똑같지만 중간에 넣는 인액티브한 쓰지 않는 그런 소재들을 빼고 거기에 더 집어넣어서 용량을 키우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게 되게 저는 참신했습니다. 되게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중국의 참신한 발상과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보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우리 역시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는 하이니켈 NCM 배터리에다 셀투팩을 적용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후발주자인 중국이 열심히 따라오고 있지만 우리도 노력하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은 하이니켈 양극재 분야에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있어 기술 차이가 하루아침에 좁혀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이니켈 양극재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시제품을 양산 단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제 테스트 기간을 5년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진입장벽이 높은 거고요. 뭐 중국이나 그 다음에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 양극재를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제품에 적용되기까지는 또 마찬가지로 5년이라는 테스트 기간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가 당연히 놀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중국에서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숫자와 그들의 수준이다. BYD 코리아가 밝힌 공식 자료를 보면 전 세계 BYD 직원은 무려 60만 명, 이 중 연구원 숫자만 9만 명에 이른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의사가 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선망적인 직업이 되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그렇게 굉장히 좋은 직업으로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공대를 가서 공대에서 회사를 가면 굉장히 큰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칭화대, 북경대 이 친구들이 공대를 가서 그런 친구들이 다시 또 이런 전지회사 또는 화해 같은 통신회사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는 가장 그 부분이 거기입니다. 중국의 경영 기술도 좋고 다 좋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람. 저희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전체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친구들이 또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다 이쪽 전지, 통신 쪽 다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앞으로 더 빠르게 발전하지 않을까. K배터리가 2차 전지의 승자가 되기 위해 고민해야 할 부분은 더 있다. 배터리는 양극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양극을 잘 받아주는 음극 또한 중요한데 양극재 기술은 분명 우리가 앞서 있지만 음극재는 중국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음극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더라도 양극재는 어느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 분리막 원단이나 전해액도 좀 있는데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한계 기업만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음극재로 쓰이는 게 이제 천연 흑연과 인조 흑연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인조가 더 싸잖아요. 다이아몬드 보면은 천연 다이아몬드 비해 인조 다이아몬드가 싸야 되는데 흑연은 좀 다릅니다. 천연 흑연이 더 싸고 인조 흑연이 더 비싸요. 이걸 가공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연 흑연 쪽으로 많이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인조 흑연을 좀 많이 쓰고 있고 그 모든 것의 원료를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연 흑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이렇게 그 산처럼 있는 흑연을 갖다가 정제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격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은 이미 한국을 대표하는 전략 산업으로 떠올랐다. 2025년이면 2차 전지 산업이 반도체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음극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왜 중국 대비 저희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중국이 이런 산업 특구를 갖다가 마련하면은 전기세가를 얼마에 하는가 그 수력이 굉장히 좋은 지역에 약 킬로와트당 한 40원 정도에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전력이 킬로와트당 177원입니다.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소수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 그러면은 저희 여기 있는 우리 전지업체들이 굉장히 음극재 때문에 큰 괴로움을 겪을 것이거든요. 음극재는 충분한 지원만 있다면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인데다 관련 연구도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음극재는 이제 뭐 흑연을 하든 실리콘을 하든 이제 단일 물질을 쓰는 그런 형태여 갖고 기술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전기료 부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강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음극재를 중국에서 많이 수입해서 썼던 거고요. 그런데 최근 K배터리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우리가 글로벌 초격차 기술을 가진 분야가 바로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인데 양극재만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기술은 거의 한계에 왔다는 사실이다. 근데 지금 니켈을 갖다가 94%까지 제가 섞은 양극재가 상용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니켈 함량 높이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뭐 니켈 함량만 높인다고 배터리 성능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배터리 성능은 뭐 여러 가지 에너지 미드도 중요하지만 또 안전성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특히 이제 니켈 같은 경우는 니켈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에너지 용량은 증가할 수 있지만 안전성이 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94% 이상이 되면 용량의 증가보다는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서 더 이상 이제 증가시키는 방법들은 많이 이제 안 하는 것 같고요. 양극재를 통한 성능 향상이 어렵다면 이제 어떤 기술을 더 개발해야 하는 걸까? 선 없는 세상을 열어 노벨상까지 수상한 리튬이온 전지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더 벌릴 수 있을까? 생각의 틀을 깨면 예를 들면 그 음극에다가 실리콘을 우리가 잘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을 더 개발하거나 양극 같은 경우에 요즘 뭐 망간 리치로 표현하는 과거에 뭐 리튬 리치로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소재들이 개발되거나 약간 지금과는 다른 개념의 소재가 또 개발이 된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하이니켈로 아주 고용량 하이니켈이 된다 하더라도 열적 안정성에서 불안한 부분을 나머지 뭐 모듈 기술, 팩 기술 또는 BMS 소프트웨어 기술 등에서 복합적으로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트레이드오프 되는 열적 안정성 부분을 배터리 소재 양극재 혼자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정 부분 해주는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셀에서 그 다음은 모듈이나 팩에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발전이 어느 정도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은 자, 이 부분 이제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 지금 많이 치고 들어오고 있는 LFP 대비해서 조금 더 저희가 또 진일보해서 격차를 또 넓힐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